네, 예고드린 대로 국민의힘 최용두 의원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 의원님. 네, 자, 네네.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요. 좀 안의 네네.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좀 종합적으로. 뭐, 보시는 대로인데, 예, 예, 보시는 대로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예, 우리가 사실은 잊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예.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시에 제일 먼저 본회의장으로 달려가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했던 우리 당의 대표적 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역사적 사실은 변함이 없을 테고 예. 아마도 그런 이제 역사적 그 사실이 있고 그런 바탕 위에서 지금 뭐 장동혁 의원은 이제 더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네. 네. 그 12월 3일 날은 그랬는데 그 후로는 네. 계속 좀 다른 쪽으로 달려갔단 말입니다. 근데 경남권 의원인 윤한홍 의원까지요. 장 전 네네. 대표를 향해서 직설적으로 뭐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윤한홍 예, 정무위원장도 그렇게 예,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 당에 지난번에 뭐 같이 성명을 발표했던 의원들 예, 또뭐 상당수 의원들이 예. 지금 뭐 그런 인식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런 인식의 하니까 공감이란 거는 장 대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죠. 어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예, 지금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상권 분립을 흔들 만큼 지금 그 심각한 뭡니까 입법 독주가 이루어지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대법원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또 많은 법조인들 심지어 진보적인 법관들조차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큰일 난다 이런 그 법관 84명이 내란 재판부 토론하면서 이게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법원장들의 공감하고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유례가 없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상권 분립 우리가 지난 광복 80주년 이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해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명백히 국민들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역시도 헌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고 또 이 입법치라든가 상권 분립을 흔드는 사안이었다는 데한 분명한 그 반성과 책임이 없이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거대한 사법 파괴에 상권 분립을 허물뜨리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과 국민적인 저항을 모아낼 수 없다라는 네. 그런 이제 위기의식 때문에 지난 12월 3일 많은 의원들이 계엄 해제 당시 해제를 위해 뛰어갔고 예. 또 못 달려갔지만 당사에 모여서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한 뒤에 왜 정부가 빨리 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하지 않느냐고 촉구했던 그런 심정들을 취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여쭤보는 게 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떤 행동의 방향이나 언행이요. 어떻게 해야 뭐,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 의원들은 지금 좀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실 예정입니까? 장 대표도 예, 시기를 구분 지어서 예. 연말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자기 구상의 일단을 드러낸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습니까? 예. 그런 데 대해서 그 우선에 이제 자기는 내부 결속을 좀 다지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그런데 저 윤한홍 의원이라든가 또 다수의 중진 의원들도 그렇고 예. 또 지난번에 초선 재선 삼선 뭐 의원까지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사법 파괴 현상에 대한 그 국민 보호 대회 이런 게 있어 의원총회가 오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예. 그 의원총회에서도 지난번 서명에 참석하지 못했던 의원들이 음. 아니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서로 사발 통물 더 예. 돌리지 예. 했냐고 할 만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 워낙 심각한 상권 분립 위기, 붕괴 위기에 맞서기 예. 위해서도 우리가 지난해 있었던 그 사안에 대한 분명한 원칙적인 이 반성과 책임 문제를 예.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기반 위에서 우리가 이 상권 분립을 흔들려는 예. 저 사람들의 시도를 국민들과 함께 막을 수 있다. 그런 인식이 넓혀지고 있고 이런 인식을 이제 뭐 당 대표에게도 예. 계속 공감해서 예. 그걸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당 대표가 방향 전환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떤 방향 전환을 할 것이라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질 않고 있어서요.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당초- 계속 저 방향에 남아 있으면 당초 어떡합니까? 뭐 예. 저도 직접 그 부분에 대화는 안 해봤지만 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당 대표는 이제 지난 연말을 거치면서 연말까지는 좀 내부 결집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예. 10년이 되면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바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오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채비를 넓히고 그때는 정말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시기 구분 같은 걸 밝혀왔는데 예.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의원들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12.3이라는 1년 지난 이 시점에서부터 분명한 원칙을 밝혀야 되고 아니 장 대표 본인이 그 기염 해제를 앞장섰던 사람인데 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하느냐 뭐 이런 이제 인식이 있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 12월 중순이고 예. 지금 민주당이 저 상권 분립을 흔드는 입법적 폭주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런 내부적인 지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걸 둘러싸고서 우리가 지금 내용을 겪을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뭐 당 대표도 시기의 문제지만 예. 이제 뭐 곧 연말이 다가오고 하면은 이 분명한 이제 좀 실제로 선거에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선거에 예. 치면은 어떠한 좋은 정책, 어떠한 좋은 의지도 실현할 수가 없고 예. 또 지금 아무리 그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바로 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더구나 상권 분립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선거에 이겨야 되고 선거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 대표 본인부터가 이제 분명한 결단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 의원님. 제 질문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네. 만약에 대표가 장 대표가 노선 전환을 안 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노선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노선 전환을 안 한다면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 끌어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봅니다. 노선 전환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지 않을 거고요. 예. 노선 전환 안 하면은 그건 뭐 당 대표도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 어차피 선거에 지면은 예.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선거를 이기는 것이 당 대표의 가장 큰 책무인데 예. 선거에 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리가 있느냐고 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제 분명한 더구나 연초가 되면은 그에 대한 분명한 이제 결단이 들 거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아무튼 뭐 저희들로서는 이 당대표의 그 여러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여러 참 아쉬운 대목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또 공개적인 비판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뭐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거대의 의석을 바탕으로 더구나 대통령실도 뭐 말리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뒤에서 부추기는 것인지 어떤지 알 수 없는 이런 심각한 그 법칙 파괴, 상권 분립 위기 사태에 힘을 더 모으는 것도 심각하기 때문에 일방은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거대한 상권 분립의 위기에 온 국민이 함께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의 반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 최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말 이후엔 달라질 것이다 했는데 그 어떤 입장 변화나 태도 변화의 데드라인이 있습니까? 그게 그때 연말을 고비로 이야기를 했죠. 연말 고비로. 그건 아마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초가 되면 이제는 그때 완전히 지금 벌써 그래서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분은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 준비를 한다고 했나요? 아마 저 법사위원장 사의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연초가 되면 이제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전 선거 운동도 가능해지죠. 가능해지고 예비 후보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도 이제 예비 후보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선거 체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선거 체제에서 지금 이제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을 써야지 선거에서 지기 위해서 일부러 세력을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을 쓸 수는 없죠. 그건 뭐 당 대표가 그런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안 그러면 어떠냐 그런 상상은 저는 뭐 별로 그렇게 큰 타당성 있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사안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 대표의 생각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데요, 최 의원님은. 장 대표는 근데 하는 언행을 보면 집토끼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을 하면 집토끼가 떠나기 때문에 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고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그렇다면 행동이 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우리 당을 떨어나간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심정을 보면은 한편은 당시 비상계엄이라든가 기후의 정치적 우리 실패 과정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망해서 떠나신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는 우리 당이 매일 무슨 제대로 거대 여당의 폭주에, 거대 당의 거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에 한 번도 제대로 맞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말 졸속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실망한 사람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 틈새에 우리가 끼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뭐 월등히 높습니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 지지율도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는 많이 뒤처진 걸로 나오고 있고. 예. 근데 보면은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당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지표도 바라보고 할 테니까 이런저런 고심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에 오히려 내부부터 좀 단단히 뭉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그 시기를 당대표는 연내까지 정했는데, 그러나 뭐 상당수 의원들은 12.3을 계기로 우리가 이 분명한 인식과 책임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지금 이 상권분립 위기 사태, 정말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이 지금 의회 내란 사태하고 우리는 또 일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 막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원님, 그런 인식의 이제 예. 격차 때문에 지금 그런 공개적인 지적과 비판이 나온 것이죠. 예, 의원님, 예. 중도 확장을 위한 필요성은 뭐 선거를 치르려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검토한다. 이거는 그 방향과 반대되는 배치되는 방향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한번 정당 상황을 알고 보면은요. 이건 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역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정치권의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인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역선택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코커스를 하는데 네. 그것이 보통 하루에 같이 해요.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네. 그러면은 한 정당의 지지 후보한테밖에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반적 여론조사는 역선택 조항을 넣거나 넣지 않거나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서로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일반 당원들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기 때문에 당원들이 오히려 정확한 표심을 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은요. 근데 그건 뭐 저는 5대5든 7대3이든 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 5대5를 지켰으면 5대5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네. 5대5를 하면서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느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은 5대5로 보고 예. 5대5에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좋은데, 예. 사실은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힘들고 또 하나 보면은요,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에 응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응답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어떤 조직된 응답 부대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랜덤하게 그것이 민심을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또 지방선거에서 어차피 정당 후보를 내는 것인데, 정당 후보도 이 정당의 당원들의 숫자가 충분히 크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 후보를 걸러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현실을 따라가 보면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왕 5대5로 해왔다면은 5대5로 하면서 예. 역선택 방지 그러니까 또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 생각은 5대5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역선택 방지 방향 넣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 검토 방안이 있고 하니까 예. 그건 뭐 그런 나름의 다른 고민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특히 응답률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응답률이 너무 낮아서 예. 30% 50%를 하든 30%를 하든 그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일반 유권자들이 골고루 의사를 예. 표시할 수 있게 할 의원님 것인가. 약간 비정치적 네네. 질문 하나 드리려고 제가 자꾸 네네. 말씀을 끊는데요. 네네. 가방이 간사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심각한 국민 예. 안보 위기 사태입니다. 예. 이거 지금 우리 공동 현관 주소뿐 아니라 예. 우리 가족 관계, 또 무슨 가족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정보들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외국으로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 예, 외국으로 다 공개되었고, 결국 쿠팡이라는 한 거대 플랫폼 기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 지역마다 있는 이른바 대형 마트들까지 예. 배송 못하게 하고, 또 주 며칠 휴가제 만들고 예.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쿠팡만 키워줬는데, 쿠팡은 정작
그 우리 국민 3,500만이나 되는 국민의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의 정보를 중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도 아무렇게나 빼가서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우리 쿠팡의 고객 정보가 다 유통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대단한 그래서 지금 위험한 시간 때문에 사태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끊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건 예. 이제 근본적으로 울타리를 분명히 해야 예. 되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국민 민감 정보를 외국에서 함부로 유출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민 안보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때때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제3국이 외국이 선거를 조작하기 위한 여론을 만들 수도 있고 예. 또 뭐 피싱, 스미싱 또 심지어는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가상자산을 북한의 해킹 그룹이 다 예. 또 훔쳐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 우선에 정부가 울타리를 좀 단단히 막아야 되고 어떻게요? 또 쿠팡에 예. 그 경우에 미국의 입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에 국민 민감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예. 지금 쿠팡은 이제 글로벌 회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사실은 장사는 한국에서도 하는데 이 개발 인력 같은 경우를 다양한 국적의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임금비가 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국민 민감 정보는 이 신분이 분명한 사람을 예. 우선 제한을 하고 있고 예. 또 유럽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지금 이번에 쿠팡 정보가 유출된 과정을 보면은 그 중국계 그 직원이 이미 퇴사한 뒤에도 뭐 수시로 들어들면서 외국에서 중국에서 정보를 훔쳐갔다 하는데 이거 데이터 이전이 못되도록 차단하라는 예. 그런 정보도 의원님, 오늘 중요하고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쿠팡의 들어가겠습니다. 내부 책임도 엄밀히 따져야겠죠. 예.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